안녕하세요. 집값이 2배로 뛰면 무주택자 자녀가 최대 0.45명으로 줄어든답니다. 집값 때문에 집값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아이 키울 돈이 사라진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대한민국의 출산율 저하는 누가 만든 겁니까? 대한민국의 기득권들, 재벌가 족벌가들, 정치 세력들, 정부, 여당, 야당, 지금의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죄인들입니다. 자녀를 출산 못하게 만든 그들이 원흉이고 주범들이라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집값이 저렇게 미친듯이 천정부지 오른 데는 누구의 잘못입니까? 보통 사람들이 탐욕을 부려서 집값이 2배 뛰었습니까? 일정 부분 투기를 한 사람들이 그 분위기에 편승하고 영향을 조금은 줬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집값이 저렇게 미친듯이 오른 건 거대한 그 관련 세력들의 담합, 묵인, 방조, 방치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작자가 부동산 정책을 저렇게 개판치지 않았다면 부동산 가격이 저렇게 2배, 3배, 4배, 5배 올랐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라 그러냐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문재인 욕한다고 저한테 난립니다. 근데 현실을 보자고요. 문재인 대통령 때 민주당 때 부동산 정책을 개판 쳤습니까? 안 쳤습니까? 개판 쳤죠. 보통의 경우에는 정부가 정책을 펼치면 그 정책에 따라 시장이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때는 이중적이고 위선적이었던 게 뭐냐면 입으로는 부동산 정책을 안정화시키겠다. 부동산 가격을 더 올라가지 않게끔 막겠다라고 얘기해놓고 뒤에서는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 방치, 전세자금 대출 방치, 금리 인하로 유동성 공급 확대, 이래저래. 게다가 문재인 정부 있었을 때 그 당시에 정치인들, 관료들 집이 2채, 3채 다주택자였습니다. 입으로는 국민들에게 다주택을 하지 말라고, 집 투기하지 말라고 해놓고 그렇게 얘기한 장본인들, 본인들은 정작 투기에 앞장섰다라는 거죠. 쓰레기 같은 놈들인 거죠.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한 거고 가짜를 얘기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렇게 문재인이라고 하는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대통령들 중에서 부동산을 건국 이래 최고치로 거품을 만든 원흉으로 아마 기억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그때 있었죠. 누가 뭐라고 하든 1997년 IMF를 부른 대통령 김영삼, 그에 못지않은 혹은 그보다 더 심한 대한민국의 가계부채를 폭등시킨 주범 문재인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일각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권 말기에는 집 사지 말라 그랬다. 투기하지 말라고 그랬다. 맞죠. 자기가 정권을 잡았을 때 정권 권력기관에 초기, 중기 한참 힘을 쓸 수 있을 때는 그러지 않고 말년에 이제 권력을 넘겨줄 때쯤 돼가지고 이제 이미지 관리하고 효시갱이 흉내낸 거다라고 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랬던 덕분에 지금 나라가 개판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죠. 집값이 2배 오르면 자녀가 4.5명까지 줄어든다. 상대적으로 집에 있는 사람들은 출산을 덜 줄였다라는 거죠. 이 말은 결국에 집값 때문에 아이도 못 낳고 결혼도 못 하다라는 겁니다. 나쁜 놈들이에요, 나쁜 놈들.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요. 앞으로 평생을 집 때문에 허덕이며 사는 사람들이 많을 거다라는 겁니다. 나라가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됐나? 참,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대통령, 리더 이런 사람들을 하나도 믿으면 안 되겠구나. 나라 전체가 사기꾼이구나. 쓰레기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더 합니다. 물론 그러면 지금의 정부는 그러면 괜찮냐? 그렇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이래저래 정부 욕하는 꼴이 돼버렸는데 집값이 너무 많이 뛰었다라는 겁니다. 집값이 2배가 될 때 우리의 월급도 2배가 됐다라고 하면, 우리의 수입이 2배가 됐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죠. 근데 월급은 그대로죠. 제자리 걸음이라는 거죠.
근데 감히 말씀드리건대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고 관심을 안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값도 내려갑니다. 집값이 낮아지면 뭐 더 사람들이 조금씩 관심을 가질 겁니다. 다만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집값이 떨어지는 건 4, 5년간에 걸쳐서 5년 정도의 시간을 간격을 두고 벌어질 일입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일도 또 한 5년가량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확실한 건 뭐다? 지금은 수축기에 들어간다. 경제 수축기다. 부동산 가격이 더욱더 하락하는 시기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경제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는 극한의 절약을 통해서 생존할 공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도 해결하지 않습니다.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나라가 도와준다? 이러면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그런 개소리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제가 세종시 아파트가 지금 현재 뭐 7, 8억 가던 게 4억 됐는데 4억 5천 됐는데 거기에서 또 반토막이 날 거다. 2억 중반까지 내려갈 거다라고 얘기했더니 어떤 분께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역에서 세종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30평대 아파트 2억 중반에 원가도 안 나온다. 그 가격으로 지을 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나라가 망한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 가격으로 30평대 아파트 짓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데 확실한 건 뭐냐? 사람들이 외면하면요. 어떤 물건이든 생산 단가보다 더 낮은 가격에 팔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30평대 아파트 가격이 2억 중반에 나오는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겠죠. 일반적인 상황이 아닐 겁니다. 그만큼 경제가 매우 암울해지고 충격이 심해지면 경제적으로 제일 약한 사람들부터 가지고 있는 자산을 던진다라는 거죠. 지금이야 여전히 견고하기 때문에 집값이 팍팍 안 내려가지만 내려간다라는 겁니다. 저기 관악구, 금천구, 구로구 이런 쪽에 아파트 가격도 뭐 12억 하던 게 9억 됐답니다. 11억짜리가 8억 됐대요.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한 3년 지나면 4년 지나면 그냥 반토막이죠. 금천구에 원래 그냥 집값이 30평대 다 썰어간 집들 뭐 기준이다 아니면 새 아파트다 의견이 좀 분분할 수는 있겠지만 지역에 따라 조금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30평대 4억이었어요. 3억 4억. 구로구 마찬가지. 관악구도 쌌고요. 지금은요. 거기에 분명 지금 현재 가격이 2배 이상의 거품이다라는 겁니다. 좀 낮아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가격까지 내려와야 그래도 되고 관련 업계 종사자들도 또 먹고 살지 않겠냐라는 거죠. 지금은 매우 암울하고 우려스러운 상황임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집값 때문에 출산율까지 줄어드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의 정치인들, 관료들, 그들에게 지금의 상황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아무쪼록 출산율 높이기 위해서라도 집값만큼은 좀 안정적이 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